여러분, 창원이 좁군요.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셨으니까 창원이 좁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 창원 맞습니까? 앞으로 남부 수도권 새로운 싱가포르형 정말 도시국가의 중심 창원, 발전해 나갈 창원 맞죠? 창원이 창원답게 부울경의 중심으로 확실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방 공권 확실하게 하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사람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일자리 부족 때문에 다투지 않는 나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도 마스크 좀 벗고 가야 될까요? MG 새마을금고 꼭대기의 옥상에 조심하시고요. 경제 대통령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꾸 잘생겼다는 건 제가 진짜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간이 커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경남 덕을 본 거 혹시 아세요? 제가 경남 덕을 어떻게 봤냐면, 홍모 지사께서 진주 우련을 폐쇄했는데 그때 저희가 시립우련을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뷔가 되면서 성남시 기초단체장이 경남도지사하고 비교가 되니까 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진주우련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생각을 했더라면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없는 거 하나 더 만들었어야죠. 없는 거 만들어서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맹활약하고 있는 성남시립의료원 소식 들어보셨죠? 제가 시립의료원 만들다가 그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좌절돼가지고 공무집행 방해로 수배돼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숨어있다가 제가 안되겠다,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자 해서 시장이 되기로 했고, 시장이 돼서 진짜 저는 한다면 하니까 제가 2019년에 2천억 가까이 들여서 시립의료원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경남의 덕을 본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라서 자기 혼자만 한다고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막 공격을 당하잖아요. 막 거짓말로 프레임 공격 당하고, 잘한 것도 못한 거라 그러고, 부모한테 효도하면은 나 왜 너만 잘하냐, 부모한테 아첨하는 거냐, 이런 식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이겨내고 이게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정치는 상대적인 건데, 제가 경남에 또 덕을 본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산 아껴가지고 세금 더 걷은 것도 아닌데 성남시에 소위 3대 무상복지 이런 거 하겠다니까 정부에서 마구 막았잖아요. 하지 마라. 그럼 이 돈 어디다 쓰라는 거냐? 그건 상관없고 얕은 하지 마. 돈 남으면 돈 뺏어가면 되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경남에서 우리는 무상급식, 유기농급식, 산후조리 지원, 그 다음에 무상교복 하겠다 이랬더니 경남에서 하고 있던 무상급식을 중단해버렸잖아요. 이게 비교가 되면서 제가 정치적 비중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홍준표 전 지사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거기 찍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산 지석한다고 해서 타산 돌멩이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즐겁게 정치하고 즐겁게 선거하고, 선거 끝나면 다 힘 합쳐가지고 모두의 대통령으로, 통합의 대통령으로 인재 잘 쓰고 지역 가리지 않고 확실하게 선포내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가장 즐거운 국민 스포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슨 선거 끝나면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거 안 하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민주당 8시에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할 겁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인 민주당은 과거와는 확실하게 다를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정치 집단이 있는데 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됩니까? 제3, 제4, 제5의 선택이 가능해야죠. 왜 울며 겨자 먹기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겁니까? 진짜 울면서 겨자 먹기 싫죠? 저쪽이 싫으면 이쪽이 덜 싫으면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이 슬픔,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기권하는 이런 정치 이제 끝내고 위기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이재명이 평소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이 정치적 위기를 활용해서 이제는 제3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 정치 교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또 선거 때 막 이렇게 서로 막 합치고 누구 누르고 포기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누가 과반수 못 넘기면 또 둘이서 한 번 더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종 연행하고 연합정부 만들게 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다른 나라 다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확실하게 결선투표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정치 세력 간의 연대가 가능하고, 그냥 우리 식구 안에서 사람 골라 쓴다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회전문 인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맞고 못하게 발목 잡고 이렇게 안 하면 좋지 않습니까? 선거 때는 경쟁하고 그리고 끝나면 연합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당신은 이쪽 목 맞고 당신은 여기 맞고 우리는 이겼으니까 51% 통제력만 가지는 거 맞고 서로 경쟁해서 잘하게 해보고 성과가 나면 국민들이 대통령 잘했다 그러지 그 장관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치했어요. 성남시장 도정 그렇게 했습니다. 뭐 편을 가려요. 실력 있으면 쓰는 거지. 그리고 성과로 평가받는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내보내면 되고. 이런 국민내가 통합정부 한번 해보면 좋겠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앞으로 새롭게 생길 대통합정부가 확실하게 국민내가 그리고 통합정부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치가 복무하는 새로운 정치, 진정한 정치 교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불안하신 분 많으시죠?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세상에, 아니 정치 불안이 아니고 세상살이 불안, 먹고 사는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국제 사회 문제, 전쟁 문제 등등 걱정 많죠? 지금 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가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원래 일상입니다. 이걸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막 어디다 양밥하고 이럴 게 아니고 이럴 때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경제를 키우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지도자가 명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합당한 대책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세계 6위 군사 강국입니다. 경제력 세계 10위입니다. 북한의 1년 총 생산액이 우리의 국방비 액수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똑바로 나오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안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보 안심 대통령 이재명에게 맡기면 여러분들의 미래 전쟁 걱정 없는 평화적인 한반도 안정이 경제를 보장하는 그런 경제와 안보가 선순환되는 나라
확실하게 만들어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위대합니다. 황무지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코로나19 가장 잘 방어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덩치가 커서 정말 무서운 단계 철저하게 잘 봉쇄했고 피해자 최고로 적었고 감염자 제일 적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진화를 했어요.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쬐깐한 것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빠르게. 치명률도 낮지 않습니까? 이제 독감 수준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때까지 잘 견뎌왔죠? 세계에서 가장 경제 잘 살아났습니다. 정부도 잘했지만 경기도에서 이재명도 솔직히 조금 잘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국민의 위대함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이 위대한 국민들 정치 지도자만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국정 제대로 알고 점장이 이런 데 묻지 말고 과학자 합리적인 정말 경륜 있는 학자들에게 전문가에게 물어서 길을 정해서 과감하게 밀고 나가면 세계 경제 5대 강국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주가지수 5,000포인트 어렵겠습니까? 국민소득 5만 달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경제가 살려면 정치가 안정돼야 됩니다. 위기의 민주주의 넷플릭스에서 많이 봤죠? 잘 나가던 브라질 경제가 민주적 정부에 의해서 정말 세계 8위까지 경제가 개선됐던 정부가 이 검찰, 판사, 이 부패 사법 권력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음해당하고 쫓겨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니까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완전히 또 후퇴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정돼야 경제가 발전합니다. 전쟁의 위기, 군사충돌의 위기가 올라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확대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나빠지는 건 우리 고등학생만 돼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중학생도 아는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이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그리고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있는 성장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혁신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초과 투자해서 소부장 이런 걸로 일본에 우사당하지 않고 첨단 과학기술 투자해서 원천기술 우리 확보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는 신속한 산업 전환 국가, 경제가 살아나는 국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민들은 위대하고 자원은 충분하고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정치만 잘하면 됩니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더 낮게 만들어갈 유능한 경제 대통령, 확실한 든든한 안보 대통령, 국민 모두를 대표하는 통합의 대통령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힘들죠? 2년 동안 고생하셨죠? 지금까지 잘 견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격려의 힘으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의 일원이고 우리가 동료이고 우리가 함께 협조하고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입니다. 그렇죠? 편가르지 맙시다. 증오를 심지 맙시다. 분열시키지 맙시다. 갈등으로 정치적 이익 획득하는 이런 구태정치 그만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지요. 맞습니다. 자, 코로나19 여러분 견뎌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해야 될 방역하느라 우리 국민 여러분 손해 너무 많이 보고 빚 너무 많이 지고 너무 힘드시죠?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동자, 문화예술인들 너무 고생하고 일거리도 없고 수입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거나 정말 그걸 실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자살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이 어렵고 슬픈 시기를 우리가 함께 손잡고 넘어야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빈말이 아니고 저는 한다면 합니다. 안 할 거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50조 원 예산 마련해서 제가 기존의 빚 다 인수해서 탕감 조정하고 신용 대사면하고 상환 연기해드리고 그리고 손실 본 거 충분히 보상하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에 우리 국민들 손해보지 않도록 50조 원 마련하겠다. 제가 약속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무 평이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죠.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모두가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공정한 나라다. 그게 정의이고 형평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부분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고 정의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추가 보상과 지원, 이제 앞으로 국가 방역에 참여하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죠. 저 이재명이 확실하게 그런 세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와 관련이 있는 정책을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서 원래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언론인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서면으로 저희가 낸 게 있습니다. 우리 금융 관련 특별 구제 정책을 저희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금융에 관한 것. 제가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해보면 첫째는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빚진 거 그냥 개인이 다 떠안고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신용 대사면한다. 두 번째, 채무 상환 연기한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한 부채는 채권을 정부가 은행 등등으로부터 인수해가지고 채무 조정하고 탕감 조치해서 망하지 않게 일상 경제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드린다.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가 인생 살면서 정말 여러가지 이해 못할 일들을 겪었는데 그 중에 제일 이해 못할 부분이 바로 금융이었어요. 정치는 업강부약 아니겠습니까? 좀 어려운 사람 좀 부축해주고 힘센 소수 조금 절제시켜서 같이 살게 하는 게 이게 정치 아니에요? 업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을 만드는 거 영원히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어디나 하후 상박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아이고 니 힘들지. 그래 복지 지출 니가 좀 더 해야지. 니는 돈 많이 내니까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더 내. 이게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 많고 수입 많고 사회경영 길면은 저금리 고액을 막 초장기로 막 얼마든지 빌려줍니다. 그거 빌려다가 막 부동산 막 사면 떼돈 법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돈 번 게 없어요. 수입이 별로 없어요. 어리니까 재산도 없어요. 그래서 사회 경력이 짧아요. 은행에서 아예 돈을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 가요? 무슨 캐피탈, 무슨 대부업체 일수 찍습니다. 어디 쪽지 보고 50만원 빌리고 30만원 선입자 떼고 석 달 지나니까 100만원 되는 이런 사채에 뜯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 50만원 은행에서 1% 정도로 한 5년, 10년 빌려주면 어디 더 납니까? 그 2%, 3%로 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 50만원 10년, 20년 후에 못 갚으면 그 사람 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한 달에 50만원씩 기초생활수급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서민은행 있었잖아요, 서민은행. 주택은행, 서민들 집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택은행 만들었잖아요. 서민들 돈 빌려주고 재형저축하기 국민은행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그냥 IMF 지나면서 전부 다 상업은행이 돼가지고 돈 안 되는 거 절대 안 빌려준다. 돈 되는 것만 한다. 이렇게 변했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 서민들도 청년들도 금융 혜택을 볼 기회를 줘야 된다. 포용금융 전 국제사회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서 해봤던 겁니다. 1조 원 빌려주는데 손해가 통상 200억 정도라고요. 많이 최대로 해도 500억 이내다. 그래서 기본 금융이라고 하는 거, 기본 대출의 기회를 주자. 대형 저축의 기회를 한 번씩은 주자. 1,000만 원 정도 은행 금리 약간 넘는 수준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피해받지 않게 한번 살게 해주자. 가난한 사람도 은행 이용 좀 할 기회를 주자. 은행이 손해보는 것은 복지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 손실 떼어주는 게 훨씬 싸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본 대출, 기본 저축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제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데 집 10채 가진 사람이 11채 살 때 하고 집 없는 사람이 평생 처음으로 집 사는 거하고 돈 빌려주는 게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금융규제를 가하면 집 많이 가진 사람, 저 빌딩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출을 줄이면 되지. 전세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막거나 내가 집 사가지고 잔금 지급해야 되는데 그걸 막거나 내가 처음으로 진짜 힘들어 사가지고 집 사야 되는데 돈 안 빌려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애 처음으로 적정한 규모의 투기 목적이 아닌 집을 사는 것은 권장하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집 살 때는 규모 이런 거 다 봐가지고 LTV 즉 담보대출 90%까지 해주자. 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래도 되겠죠? 만약에 그게 이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다른 데서 회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청년들은 그럼 또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DSR이라고 있죠? 총부채 그 상환 원리금 상환 비율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돈 버는 거 대비해서 그 이상 안 빌려준다. 청년이 뭔 돈이 있습니까? 그거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미래 소득도 인정해주자. 그래서 원하면 집을 살 수 있게 대출받아 집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자. 네? 잘했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IMF라는 걸 겪으면서 서민들을 위한 금융기관을 다 상업은행으로 넘겨줘 버렸습니다.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인가 뭔가 있긴 한데 조금 요만큼 빌려줘요. 요만큼. 그래서 여러분 진정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을 만들자. 국민상생은행 이런 거 만들어서 서민들도 대출의 기회를, 재형저축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약속드린 겁니다. 확실한 금융구제 지원정책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정말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데 이제는 재산을 만드는 것이 근로소득 만드는 쉽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돈 있는 사람만 은행 이용해가지고 싸게 0.5% 1% 이렇게 빌려가지고 어디 막 아파트 막 사 모으고 이러니까 우리만 피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금융 자산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주식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를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청년들 중에 혹시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상자산 투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솔직히 들어봐요. 그래야 꽤 있죠. 여러분 가상자산 시장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내가 험한 얘기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예요. 가상자산 시장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실물도 없는 거를 가지고 투자했다가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분들 계세요. 일단 첫 번째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미 그 시장이 주식시장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 감고 나는 싫어
없는 걸로 칠 거야. 영원 언젠가 없어지겠지. 해봐야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처럼 기회로 활용해야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을 이런 걸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있는 거 없다고 눈 가리고 왕호하지 말자. 저는 위기가 오면 언제나 기회를 찾습니다. 가상자산시장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와 경쟁에서 손해보지 않게 하고 우리 국부 유출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코인을 사도 국산 코인을 사야지 해외에 저 외국 거 사면 다 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금융자산시장, 자산시장을 확실하게 키운다. 앞으로 여러분 꼭 필요한 집 말고는 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이 집권하면 그 가능성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융자산시장을 키워야 되는데 주가지수 5,000포인트 지금 현재 저평가 예를 들면 한국이 가진 특수성 때문에 생긴 문제만 해결하고 주가 조작 이런 거 절저히 못하게 하고 시장 신뢰 회복하면요 4,000포인트 이미 현재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재생에너지 디지털 자산사회에 맞는 신산업 이 산업장을 신속하게 내고 신산업으로 진출하면 좋은 일자리 생기고 경제규모 커지고 성장성 커지기 때문에 주식시장 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주식 투자 못하니까 혹시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원래 저는 금지돼서 이딴 거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자산시장 이게 정말 중에서도 금융자산시장 중요하다. 펀드 사기 이런 거 걸리면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리게 깔끔하게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부분에 관한 이 부정부패 조사하는 금융감독 인력을 지금 30명이나 있다는데 제가 한 20배 늘릴 겁니다. 싸그리 조사해요. 그래서 아예 부정거래, 펀드 사기, 주가 조작 이런 거 아예 꿈도 못 꾸게. 그 한 번 하면 미국처럼 징역 80년 이런 거 보내버리게. 살아서는 다시 밖으로 못 나오게 엄정하게 처벌해가지고 다시는 꿈도 못 꾸게. 어떻습니까? 펀드 사기, 주가 조작 해가지고 한 100억 벌면은 가서 한 5년, 3년 살다 나와가지고 그 돈 들고 떵떵거리면서 몰디브 가서 모히카 마신다든가 모히카 가서 몰디브를 마신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아이디어인데 제가 원래 그 경제명, 천재명 이렇게 불러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정책을 만들 때 현장을 보고 고민을 해서 만듭니다. 제가 기본대출을 만든 이유도 사실 단순한데 여기 창원에도 그거 많죠. 뭐 일수 빌려드립니다.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이게 명함 던지는 거 많잖아요. 동네 지저분하잖아요. 경기도에 가면 없습니다. 왜 없냐? 그걸 주스면 돈을 줘요 일단. 주스 오면 한 장에 얼마씩 돈을 준다. 두 번째 그걸 가져오면 우리 대기조가 있어요. 미스테리 쇼핑조라고. 여보세요.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돈이 너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전화 드렸어요. 이렇게 아주 오잖아요. 오면 특사경이 있다. 그 사람 또 특사경이. 특사경이 덮쳐요. 덮친 다음에 그 집에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장부를 싹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거기서 돈 빌려준 사람들은 다 연락해가지고 요 이자 불법을 받은 거 다 돌려드리고 다 정리해드리고 검찰로 송치해가지고 처벌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 전화 이제 강제로 끊어버립니다. 제가 통신사들하고 합의를 했어요. 일단 우리가 요청을 무조건 끊는다. 분쟁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러면 소송 우리가 다 책임져준다. 배상 우리가 다 책임진다. 협약서 맺어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면 무조건 끊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가면은 그런 명함이 없어요. 이거 하면 잡히거든요. 잡혀가지고 탈탈 터지거든요. 이런 탈탈 터는 거 괜찮죠? 이러면 탈탈 터야지. 의문거 막 정치 보복하느라고 털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호평을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SNS 많이 하잖아요. 쪽지가 막 날라오는데 아, 나 큰일 났다. 지금 나 50만 원 빌려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안 빌려주고 당신이 그거 해가지고 싹 다 막아놔가지고 돈 빌려줘서 나 죽게 생겼다. 이런 하소연이 들어오더라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30만 원 없어가지고 일가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번뜩 떠오른 게 좋다. 우리가 공짜로 복지 지출이라고 막 수천억씩, 수조 원씩 주는데 빌려주는 거 500억만 빌려주자. 그래서 제가 그거 생각을 해낸 겁니다. 1%로 5년 빌려주고 10년까지 연장을 해준다. 이자는 연 1%. 그리고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다 준다. 대신에 인터넷 안 되고 직접 와라. 그러면 이게 50만 원 나 빌려가 술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 오겠어요? 진짜 없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오는데 조기 이게 다 마감이 돼버린 거예요. 500억을 했는데 어려운 사람은 진짜 뭐 수술비가 없고 아버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고 진짜 사실 300만 원까지는 심사해서 빌려주고 50만 원은 그냥 신청하면 다 빌려준다. 이렇게 했더니 금방 동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생각을 해내가지고 뭘 했냐면 아 그렇다. 은행 같은 데서 빌려주게 하고 500억을 차라리 그 손실을 떼어주면 훨씬 더 많이 빌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기본대출을 생각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언론들이 저를 많이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야 은행 손해보면서 왜 그런 거 하겠냐. 은행한테 강제로 너 압박해서 하는 거지 직권남용하는 거다 뭐 비난을 해서요. 제가 그때 알려줬습니다. 은행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얼마가 필요합니까? 1조 원을 빌려준다면 그랬더니 은행에서 20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그리고 500억 정도면 어떠냐. 그럼 남는다. 그럼 하세요. 신청하세요. 손실 보는 거 더해서 1조 원을 빌릴 때마다 연간 500억씩 적립해서 다 채워줍니다. 했더니 5군데가 들어왔어요. 지금 그 중에 하나 고르고 있을 겁니다. 손해 안 봐요 은행이. 확실하게 이것처럼 떼어먹힐 가능성도 없는 다 채워주는데 1조 원 빌려주면 5% 손실 나면 500억 아닙니까? 근데 젊은이들은 2%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 국민한테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이번에 좀 전에 얘기한 기본 대출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보고 이제 빨리 끝내야 된다고 사인이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리삼아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옥상에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 우리 더 나은 나라 만들어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나라라야 아 내 자식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 그런 확신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 양육이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돼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양육, 보육, 간호 다 국가가 책임진 돌봄 국가 책임제 하자. 그리고 그 속에서 일자리도 만들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랬더니 야 포퓰리즘이다. 무슨 사회적 공공일자리 만들어가 또 퍼줄라 그러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증거를 하나 딱 만들어놨죠. 이거 유승민 후보가 한 말이다. 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그래도 원저작자 표시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래요. 대구 가가지고는 홍준표 정책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공공일자리 100만 개 만드는 거 OECD 평균도 안 된다 그래봐야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된다. 이거 유승민 후보께서 하신 겁니다. 저작권 표시해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데 우리 진짜 소소하게 윤석열 후보님은 원저작자 표시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청년들 야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봉사와 헌신했는데 특별한 보상 해야 되지 않냐. 왜 청년들한테 병장 60만 원밖에 안 주냐. 그래서 200만 원 주자. 제가 먼저 발표했는데 나중에 그거 인용해가지고 200만 원 발표하면서 저작자 표시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나 섭섭하지는 않습니다. 아쉽다. 이 정도. 여러분
우리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죠. 청년들이 이렇게 남녀로 편갈라 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고도성장 시대에 우리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공정성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되고 정치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우리 청년들끼리 그렇게 살벌하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친구가 적이 되고 이렇게 만든 거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책임지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둥지를 키워줘야죠. 경제를 살려야죠. 일자리를 늘려야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3월 10일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고 과거로 퇴행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 중에서 미래로 가는 3월 10일, 과거로 퇴행하는 3월 10일 중에 어떤 길이 열릴지는 3월 9일에 3월 4일, 5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딱 1초만 더 생각해 보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과연 누구인가?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역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될 민주공화국,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향해 가는 평화로운 한반도, 그리고 모두가 힘을 합치는 통합의 나라, 대통령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인 나라. 여러분, 4월 9일까지 여러분께서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세상으로 가는 문, 저 이재명과 함께 손잡고 활짝 열어 제쳐 주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창원을 위해, 부울경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은 창원 시민과 함께,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감사합니다.